안녕하세요. 약장수입니다. 기업 소개 영상의 첫 종목으로 비바 시스템즈를 골라봤습니다. 며칠 전 제약바이오 산업 주변부 산업에 대한 소개 때 언급했던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기업 소개는 기업 개요 및 사업 모델, 경쟁 기업, 재무 및 실적 전망, 투자 포인트, 리스크 요인,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 밸류에이션의 형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들처럼 10분 안쪽으로 최대한 짧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기업 소개는 도저히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1.5배속으로 돌리시면 조금 덜 지겨우실 것 같습니다. 비바 시스템즈는 2007년 세일즈포스 출신의 피터 게스너가 맷 월럭과 공동으로 설립한 클라우드 기반 SaaS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인근 플레전턴에 있고 2013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비바 시스템즈는 생명과학 산업, 특히 제약산업의 IT 인프라를 담당해주는 클라우드 S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주요 고객은 제약회사, 바이오테크 기업, 의료기기 기업, 위탁 판매 기업, 위탁 연구 기업, 위탁 생산기관 등이며 소비재, 화학, 화장품 등 생명과학 이외의 규제산업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2021년 1월 31일 기준 총 993개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품군은 크게 제약회사들의 고객관계 관리, CRM을 담당해주는 소프트웨어들과 제품 개발 관리를 담당해주는 소프트웨어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품군에는 비바 커머셜 클라우드와 비바 볼트가 있고 생명과학 산업 이외의 규제산업에 대한 제품군도 최근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비바 커머셜 클라우드는 세일즈포스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과학 기업의 마케팅용 수직적 통합 소프트웨어 스위트입니다. 생명과학 기업의 마케팅 세일즈 부서에 고객 관계 관리 서비스와 최종 시장 데이터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비바 커머셜 클라우드 제품군을 통해 생명과학 기업의 마케팅팀은 마케팅 대상이 되는 의료 전문가들의 목록을 뽑거나 관리할 수 있고 이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화상 미팅이나 대면 미팅 스케줄을 잡고 관련된 자료, 데이터를 시청각 형태로 제공할 수 있고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고 처방약의 샘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케팅 과정을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 각국의 규제기관들은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의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제약회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줄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비바 시스템즈는 특정 산업군을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SaaS 기업입니다. 그리고 첫 출시한 제품이 커머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시장 선진입에 따른 선도자 우위의 이점을 누리고 있고 생명과학 CRM 분야 시장 점유율 80%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출시된 두 번째 제품군 비바 볼트는 콘텐츠 및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군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규제기관에 제출할 문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보통 임상시험은 제약회사나 바이오테크 기업이 CRO를 고용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해줄 의료기관들을 섭외해서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복수로 섭외되고 후기 임상시험으로 가면서 규모가 커지는 경우 여러 국가의 의료기관들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바 볼트는 제약회사와 CRO 간, CRO와 임상시험 사이트 간, 제약회사와 임상시험 사이트 간의 데이터 전송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데 이게 말이 쉽지 보통 복잡한 게 아니고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이트 간 샘플 레이블링 방식이 다르다던가 하는 실수가 발생하면 결론이 크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역시 앞서 언급한 규제기관의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2009년부터 FDA가 종이 서류 대신 전자 서류로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바 볼트는 방대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관리해줄 뿐만 아니라 FDA 제출용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업계 표준 위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비바 시스템즈의 경쟁자는 사업 분야에 따라 CRM 분야에서는 IQVIA와 연구 개발 분야에서는 메디데이터 솔루션을 인수한 다설트 시스템즈, 오라클, IQVIA, 오픈텍스트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CRM 분야에서는 비바 시스템즈가 압도적인 시장 선두이지만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이고 선두기업인 다설트, 오라클을 추격하는 입장입니다. 비바 시스템즈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고성장주들이 적자 기업인 것과 달리 2013년 상장 때부터 이미 흑자인 기업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연평균 매출 성장률 28%, 영업이익 성장률 38%를 보이고 있는데 제품군별 매출 성장률은 커머셜 클라우드가 18%, 볼트가 43%로 볼트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커머셜 클라우드가 49%, 볼트 51%로
2020년 이후 볼트의 매출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이 매출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마진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8년 71%였던 매출 총이익률은 2022년 약 75%, 32%였던 영업이익률은 40%로 개선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순이익,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흐름도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고 채무는 없으며 유동 비율은 300에서 400%대를 유지하고 있는 등 거의 완벽하다시피 한 재무제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스 기업의 투자 적합도를 판단하는 40의 법칙도 상장 후 매년 충족하고 있는 재정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실적 전망을 보시면 우선 비바 시스템즈에서 발표한 회계년도 2022년과 2023년 실적 가이던스입니다. 2022년 매출은 1843에서 1845밀리언을, 2023년에는 2150에서 2170밀리언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와 비교해 보시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2022년 1.83빌리언에서 1.85빌리언을 전망하고 있어서 비바 시스템스의 가이던스와 부합하고 2023년은 2.14빌리언에서 2.24빌리언을 전망하고 있어서 비바 시스템스의 가이던스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의 하단과 일치합니다. 올해 매출 약 26%, 내년 약 17% 정도를 전망한 것인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비바 시스템즈의 실적 전망은 우선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이후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도 실제 수치는 3분기에 제시된 가이던스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비바 시스템즈의 사업 모델과 재무, 실적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바 시스템즈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바 시스템즈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로 깊은 경제적 해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의약품 하나를 개발하는 데에는 보통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고 시장에 출시된 후 특허가 만료되기까지 또다시 약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약 20년 정도가 걸리는 의약품 라이프사이클 내에서 각각의 과정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은 있지만 전체를 아울러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는 비바 시스템즈가 유일합니다. 비바 시스템즈 이전에는 생명과학 기업들이 기업활동 각 분야마다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했으며 이에 따른 여러가지 불편함과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비바 시스템즈가 생명과학 기업들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한번 비바 시스템즈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들어온 기업들은 다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어렵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환 시 데이터 손실의 위험도 있어서 높은 전환 비용을 바탕으로 120%대의 높은 고객 유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바 시스템즈의 제품은 상위 20개 제약사 중 20개 모두가 사용하고 있고 상위 6개의 CRO 중 5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 고객들을 다 유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비바 시스템즈를 사용하는 고객 수만 증가 추세가 아니라 고객당 소프트웨어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바 시스템즈의 커머셜 클라우드와 볼트 두 개의 제품은 여러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바 볼트를 사용하는 고객 수는 2014년 69개에서 2021년 2분기까지 769군데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고객당 소프트웨어 수는 1.48개에서 2.52개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커머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 수는 170개에서 407개로 증가했고 고객당 소프트웨어 수는 1.90개에서 3.72개로 증가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상위 6개의 CRO 중 5군데가 비바 시스템즈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마도 비바 시스템즈를 이용하지 않는 CRO는 비바 시스템즈의 직접적인 경쟁 기업이자 CRO 사업을 겸하고 있는 IQVIA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상위 CRO는 전부 비바 시스템즈를 사용하는 셈이 되는데요. 신약 개발 기업을 대신해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관리해주는 CRO는 제약산업 생태계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CRO와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 역시 비바 시스템즈를 사용하게 되어 고객으로 확보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비바 시스템즈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볼트의 성장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커머셜 클라우드는 이미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고 10%대의 매출 성장으로 다소 성장이 둔화된 반면 볼트는 4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을 진행할 거점 병원들을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에 파견한 관리 인력과 의료진이 대면으로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샘플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기존 방식은 의사와 임상시험 관리 인력들이 대면으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지만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에서 거점 병원 인근에 사는 사람들만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어서 환자 모집에 한계가 있고, 투약 후에 환자들이 정해진 기일에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환자들이 그 기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점차 비대면 임상시험으로 전환하는 추세였는데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해야 하는 과정만 병원에서 대면으로 수행하고 다른 과정들은 참가자들이 가정에서 원격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추세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팔라졌습니다. 비바 시스템즈는 비바 볼트에 비대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한 임상시험 환경은 거점 병원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환자들도 임상시험에 유입시킬 수 있고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비바 시스템즈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서서 비바 시스템즈의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비바 볼트의 성장세 덕분입니다. 비바 시스템즈의 매출에서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일반적인 CRM 기업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 임상시험 관리를 해주는 기업들의 판관비 비중은 대체로 낮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CRM 쪽은 경쟁이 심해서 마케팅 비용이 더 높게 잡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바 시스템즈가 제품군별 마진율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비바 볼트의 마진율이 커머셜 클라우드보다 높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비바 시스템즈의 성장을 주도하는 제품이 마진율이 높은 볼트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비바 시스템즈의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언급한 안정적인 재무입니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이면서도 흑자 기업이고 마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채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반면 비바 시스템즈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밖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세일즈포스와의 계약 만료, 대형 기업의 제약사업 진출 가능성, 경쟁사와의 소송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비바 시스템즈의 커머셜 클라우드는 세일즈포스의 플랫폼 위에서 만들어졌고 세일즈포스에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비바 시스템즈는 설립 시부터 세일즈포스와 협업 관계를 맺고 상호 간에 서로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생명과학 산업의 고객관리 분야에, 비바 시스템즈는 생명과학 분야 이외의 고객관리 분야에 진출하지 않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 이 계약은 2025년 9월 1일에 종료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일즈포스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줬지만 비바 시스템즈가 그동안 많이 성장했고 계약 상황에 따라 협업 관계가 경쟁 관계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한 세일즈포스와의 관계 때문에 비바 시스템즈가 신규로 진출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크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비바 시스템즈는 CRM 분야가 아닌 데이터 및 규제 관리 쪽으로 사업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고 소비재, 화학, 화장품 등 생명공학 이외의 규제 산업으로 데이터 관리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데 제약 산업에서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 요인은 대기업들의 제약 사업 진출 가능성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여러 산업들 가운데 디지털화가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산업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대형 IT 기업들이 사업 진출을 노리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제약 산업만으로 한정했을 때는 시장 규모가 대형 IT 기업들이 노릴 만큼 크지 않아서 비바 시스템즈가 틈새 시장 플레이어로 지금껏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형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영역 확장을 시도할 경우 비바 시스템즈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메디컬 데이터 기업 서너의 인수합병을 발표했는데요. 오라클은 여러 방면에서 헬스케어 산업에 사업을 펼치고 있고 영역 확장도 하고 있는 주요 경쟁자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IQVIA, 다설트 등 경쟁 기업들과 벌이고 있는 소송전입니다. 처방전 및 의약품 가격 데이터 분야에서 독과점 기업이기도 한 IQVIA와는 IQVIA의 데이터 사용을 놓고 비바 시스템즈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2023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분야의 경쟁자인 메디데이터를 인수한 다설트와는 비바 시스템즈가 메디데이터의 전 직원 5명을 고용하면서 기업 기밀 유출 건으로 메디데이터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기업 간 소송은 보통 양사 합의로 결말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국에는 이 소송들도 합의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설령 비바 시스템즈가 두 건 모두 지더라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QVIA 데이터 건은 심포니 같은 다른 데이터 소스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입니다. 12월에는 투자 의견 업데이트가 많이 없었는지 투자 의견이 확 줄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2월에 업그레이드는 없었고 다운그레이드만 하나 있었습니다. 총 14건의 의견 가운데 강력 매수 4건, 매수 4건, 보유 6건이고 평균 2.1점으로 매수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는 최저 280불, 최고 400불, 평균 324.10불로 현재 주가 258불에서 올라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바 시스템즈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앞서서 비바 시스템즈의 가장 큰 리스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바 시스템즈의 주가는 8월 초에 343.96불로 최고가를 기록한 후에 지금은 25%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바 시스템즈의 밸류에이션 수치들은 여전히 높습니다. PE와 포워드 PE는 70대, PEG는 4가 넘고 EV per sales는 20대, PB는 14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업 모델, 아름다운 재물을 보이는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엄청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구독 모델을 지닌 사스 기업들은 대체로 높은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비바 시스템즈와 동종 업계의 기업들을 상대 비교해 봤습니다. 그림은 Y축을 EV per sales, X축을 매출 성장률을 놓고 CRM 분야와 임상시험 관리 분야의 사스 피어 기업들을 그려본 것인데요. 비바 시스템즈는 트렌드 라인 위쪽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도 비싼 축에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바 시스템즈의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검정색 선은 비바 시스템즈의 주가, 보라색 선은 Price per earning, 파란색 선은 EV per sales입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최근 5년 정도의 밴드를 그려놨는데요. PE 밴드의 경우 상단이 150, 하단이 60이고 현재는 약 100 정도 됩니다. 앞서서는 PE가 70 정도라고 했는데 그 수치는 non-GAAP 수치이고 이 그래프는 GAAP 수치입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PE로 봤을 때는 밴드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데요. 범위를 팬데믹 이전으로만 좁혀보면 상단이 115 정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전히 비싼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EV per sales의 경우 상단이 35, 하단이 6 정도이고 201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밴드가 우상향해 왔는데요. 팬데믹 이전의 최상단이 27 정도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21.6은 여전히 고평가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가가 약 25% 정도 빠진 현재도 여전히 절대적,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상대 비교에서 도출된 트렌드 라인을 이용한 적정 EV per sales는 15.37이 나오는데요. 주가로 환산해보면 약 188불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주가에서 30% 정도가 더 빠져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한 주씩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